언니, 혹시 이런 적 있어? 분명히 열심히 했거든. 진짜로.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오래 앉아있고 더 꼼꼼하게 챙겼는데.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. 그냥 딱 그 느낌.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가 꺼진 느낌. 배터리가 방전된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사라진 느낌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야.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그 얘기 해볼게. 사연 하나 읽어줄게. 35살 지수 씨 이야기야. 지수 씨는 3년 전에 작은 공방을 차렸어. 도자기 공방.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취미로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내 거다 싶어서 퇴사하고 시작한 거거든. 주변에서 다 말렸어. 부모님도, 남편도, 친구들도. 근데 지수 씨는 했어.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. 처음 1년은 진짜 재밌었대.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다고. 새벽에 가마 온도 확인하러 일어나는 것도, 주문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도 다 좋았대. 인스타에 올리면 댓글 달리는 것도 설레고, 단골 손님이 생기는 것도 뿌듯하고. 근데 3년차 접어드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. 어느 날 아침에 공방 문 열면서 지수 씨가 생각했대. 아, 오늘도 해야 하는구나. 해야 한다,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. 그 단어 하나가 바뀐 거야.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만들면서 손이 느려졌어. 예전엔 흙 만지면서 머릿속이 조용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. 완성된 작품 보면서 뿌듯한 감정이 안 올라와. 그냥 다음 주문 생각이 먼저 나. 지수 씨한테 버릇이 하나 있어. 뭔가 고민될 때 흙 반죽을 손으로 치대는 거야. 그냥 만들지도 않으면서 손으로 꾹꾹 누르고 있으면 마음이 정리가 됐거든.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돼. 손이 움직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.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왔어. 항상 밝게 인사해 주던 분인데 그날 물어봤대. 요즘 좀 지쳐 보여요. 괜찮아요? 지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. 아, 그냥 좀 바빠서요. 별거 아니에요. 집에 와서 남편이 저녁 먹다가 툭 던졌어. 요즘 매출은 어때? 지수 씨가 그 순간 젓가락 내려놓고 싶었대.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. 근데 웃으면서 대답했어. 그냥 그렇지 뭐. 그날 밤 지수 씨는 공방 인스타 피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대. 처음 올렸던 사진들, 흙 묻은 손 사진, 첫 번째 판매 후기, 공방 오픈 날 찍은 문 앞 사진. 보면서 울었어. 근데 슬퍼서 운 게 아니야. 그냥 그 사람이 낯선 거야. 저 사람이 나였나 하는 느낌. 언니, 지수 씨 얘기 들으면서 어디가 찔렸어? 나는 저 장면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. 단골 손님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별거 아니에요 했던 거. 남편이 매출 물었을 때 그냥 그렇지 뭐 했던 거. 지수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.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거든.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언어 자체가 없었던 거야. 이게 번아웃이 제일 잔인한 이유야. 우울하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잖아. 불안하면 무섭다고 말할 수 있고. 근데 번아웃은 감정이 없어.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야. 그냥 꺼진 거야.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도 알아. 이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별거 아니에요. 하게 되는 거야. 근데 있잖아.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. 사람한테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쓰면 써지고 채우면 채워지는 구조야. 근데 오래 쓰기만 하고 안 채우면 어느 순간 바닥이 나. 그것도 서서히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인 거야.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못 느꼈던 거야. 왜 못 느꼈냐고? 저항 단계라는 게 있어.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버티려고 해. 호르몬 조절하고 수면 줄이고 에너지 짜내고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. 실제로 지수 씨도 그랬잖아. 3년 동안 열심히 했어. 근데 그 열심히가 사실은 몸이 버티는 거였던 거야. 그 버팀이 한계에 달하면 그제서야 뚝 꺼지는 거고. 잠깐, 이거 중요해. 번아웃 상태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? 더 열심히 하는 거야. 아, 내가 게을러서 이런가 보다. 하면서 더 쥐어짜는 거야. 근데 이게 모래사장에 빠지고 있는데 더 열심히 헤엄치는 거랑 똑같아. 더 빠져. 더 빨리. 그리고 또 하나.
번아웃이 온 사람들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.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거 아닐까?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잘만 하던데. 나만 이러는 건가? 언니, 솔직하게 말할게. 이 생각 언니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. 근데 반만 맞아. 번아웃이 오는 데는 환경 탓이 분명히 있어. 지수 씨도 그냥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. 자영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번아웃을 부르는 환경이거든. 쉬면 바로 손해고, 잘해도 티 안 나고, 못하면 바로 매출로 찍히고. 이런 환경에서 3년을 버텼다는 게 대단한 거야. 근데 있잖아, 나도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. 지수 씨한테 언제 신호가 왔는지 생각해봐. 손이 느려졌을 때. 완성품 봐도 뿌듯하지 않을 때. 흙 반죽 치대도 아무 느낌 없을 때. 그 신호들이 왔을 때 지수 씨가 어떻게 했어? 별거 아니에요. 했잖아. 자기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야. 좀 바빠서 그래.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나아지겠지. 이게 언니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야.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선택을 계속한 건 언니야. 환경은 언니 탓이 아닌데 그 환경 안에서 자기 신호를 외면한 건 언니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야.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. 환경 탓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언니 탓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.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. 그리스 철학자인데 에픽테토스라고. 노예 출신이야.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팠어.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단순해.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대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? 내 생각, 내 태도, 내 선택. 그게 다야.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,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, 날씨가 어떤지,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. 근데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뭘 하냐면 통제 못하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. 손님이 또 올지, 남편이 이해해 줄지, 내 공방이 살아남을지. 이게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. 근데 거기다 에너지를 쏟으니까 고갈이 되는 거야. 에픽테토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되게 위로가 됐어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다가 무너지는 거야. 그 차이가 되게 커. 지수 씨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. 공방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수 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. 근데 오늘 흙을 만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질지 그건 지수 씨가 선택할 수 있어.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지수 씨가 선택할 수 있어.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? 22살 대학원 준비 중인 민지. 도서관에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해. 공부 자체는 좋아했어. 근데 어느 날부터 책 펴는 게 무서운 거야. 싫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. 오늘도 이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느낌. 형광펜 색깔 고르는데 10분을 쓰고 그러다 오늘 공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또 못하고. 민지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. 공부를 시작하는 에너지 자체가 없어진 거야. 48살 간병인 수정씨. 3년째 어머니 간병 중이야.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해. 근데 수정씨는 그 말이 제일 힘들어.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거거든. 어느 날 어머니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수정씨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. 그 순간 자기가 너무 무섭고 미웠대. 나 이제 사람도 아닌가 봐 하고.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. 감정 에너지가 바닥난 거야. 26살 알바생 준혁. 편의점 야간 근무 3년째야. 밤새 일하고 낮에 자고 그 반복. 처음엔 낮 시간에 뭔가 해보려고 했어. 운동도 배워보고 유튜브도 찍어보고. 근데 이제 퇴근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 봐.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. 꿈이 없어진 게 아니야. 꿈을 꾸는 힘이 없어진 거야. 이게 다 같은 거야.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다 같은 자리에 있어. 열심히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꺼진 거야. 그래서 뭘 해볼 수 있냐고? 나는 딱 3가지만 얘기할게. 많이 알려줘도 번아웃 상태에서는 어차피 다 못해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. 첫 번째, 지금 자기 상태에 이름을 붙여봐.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진짜 중요해. 지수 씨가 별거 아니에요. 했던 거 기억해? 그게 왜 문제냐면 이름을 안 붙이면 실체가 없어져. 실체가 없으면 대응을 못해.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가 아니라. 나 지금 에너지가 바닥났어. 나 지금 번아웃 상태야.
이렇게 말해봐, 자기한테. 소리내서.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기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뭔가 달라져.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실제로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. 그게 첫 번째야. 두 번째, 회복에도 투자가 필요해.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. 번아웃 상태에서 여행 가라? 운동해라. 이런 말 들으면 더 지치잖아. 나는 그런 말 안 할게. 대신 이거 해봐. 오늘 하루 중에 딱 하나.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10분을 만들어봐. 생산적인 거 하는 시간 말고. 멍하니 있어도 되고, 창밖 봐도 되고, 그냥 누워 있어도 되는 시간. 근데 이때 핸드폰 보면 안 돼. 자극이 없어야 해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자극이 없는 시간이 필요해. 뭔가를 계속 보고 듣고 느끼면 뇌가 쉬질 못해. 10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도 매일 하면 달라져. 진짜야. 지수 씨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. 공방문 열기 전에 딱 10분. 가마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봐. 주문 확인도 말고, 인스타도 말고. 그냥 가마 소리 들어봐. 그게 처음엔 어색하겠지. 근데 그 10분이 지수 씨한테 남은 숨구멍이 될 수 있어. 세 번째, 아니오를 연습해봐. 한 번에 잘 안 돼도 괜찮아. 번아웃이 온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. 아니오를 잘 못해. 추가 주문 들어오면 받아. 부탁이 오면 들어줘. 내가 힘들다는 말 못해. 왜냐면 아니오를 하면 뭔가 잃을 것 같거든.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, 기회를 놓칠 것 같고, 나약해 보일 것 같고. 근데 있잖아. 아니오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.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. 작은 아니오를 못해서 큰 아니오를 하게 되는 거야. 처음엔 작은 것부터 해봐. 오늘 추가 주문하나? 다음 주로 미뤄도 되겠냐고 물어봐. 남편이 뭔가 부탁할 때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말해봐. 이게 처음엔 엄청 불편해. 근데 한번 해보면 알아.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. 지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지수 씨, 3년 전에 공방 열었을 때 그 지수 씨 기억해?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야. 그 사람이 지쳐있는 거야. 지쳐있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. 먼저 쉬어야 해. 그리고 이거, 처음 흙을 만질 때 좋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? 뭔가 만들어내는 게 좋아서가 아니었을 거야. 내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는 느낌, 내가 존재하는 느낌. 그게 좋았던 거야. 그 느낌은 매출이랑 상관없어. 주문수랑 상관없어. 그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어. 근데 그러려면 먼저 좀 쉬어야 해. 언니들한테도 말할게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야.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. 오래 켜져 있었던 거야. 근데 그 꺼짐을 무시하고 계속 켜려고 하면 진짜 망가져. 꺼진 걸 인정하는 것, 그게 시작이야. 환경이 힘든 건 맞아. 근데 자기 신호를 듣는 건 언니가 할 수 있는 거야.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줬으면 해.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. 구독이랑 좋아요는 양양쌤한테 큰 힘이 돼. 그리고 댓글에 언니 얘기도 남겨줘. 다 읽어. 양양.